숫자를 헷갈리는 사람한테 재산 관리를 맡기려 하셨나요? 지은의 목소리가 조용했지만 그 말이 떨어진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어요. 펼쳐진 가계부 위로 20년치 숫자가 빼곡했고 태수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몇 달 뒤의 일이었어요. 설거지를 하다가 손끝에 찬물이 닿는 순간 지은의 무릎이 또 옥신거렸어요. 날이 추워지면서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 있는 게 힘들어서 중간중간 허리를 펴곤 했지만 설거지는 끝내야 했어요. 명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으니까요. 거실에서 남편 성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태수야, 명절 때 올라오지? 응응. 그래. 전화 통화였어요. 지은은 그릇을 헹구면서 잠깐 귀를 기울였습니다. 형수님이 다 준비하시니까 너희는 그냥 오기만 해. 뭘 사오긴. 성우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느긋했어요. 당연하다는 투였습니다. 지은은 작게 웃었어요. 쓴 웃음이었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다 준비하지. 설거지를 끝내고 행주로 손을 닦는데 손목이 저렸어요. 요즘 자주 이랬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나 생각했지만 명절이 끝나고 나서 가기로 했어요. 지금은 갈 시간도 없었으니까요. 부엌 식탁 위엔 메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이 오전에 적어둔 목록이었어요. 떡, 나물, 전 부침 재료, 과일, 한과.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또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 취업 축하금 30만 원, 수진이 병원비 보탬 50만 원. 민수는 태수의 큰아들이었고 수진이는 태수의 딸이었어요. 민수가 중소기업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태수는 전화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우리 민수가 드디어 취직했어요. 형수님이 옛날에 학원비 보태주신 덕분이에요. 지은은 축하한다고 했고 자연스럽게 축하금을 준비했어요. 수진이 병원비는 태수의 아내 경미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형님, 수진이가 이번에 수술하게 됐는데 병원비가 좀 부담이 돼서요. 형님이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지은은 그럼요 라고 대답했어요. 식구끼리 그런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메모지를 보다가 문득 멈췄어요. 언제부터였지? 처음엔 기억이 잘 안 났어요. 태순의 애들 학원비를 처음 보탠 게 언제였는지, 병원비를 처음 도와준 게 언제였는지,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져 온 일들이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안방으로 걸어갔어요. 무릎이 아파서 걸음이 느렸습니다. 옷장 옆 서랍을 열었어요. 맨 아래 칸엔 낡은 가계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초록색 하드커버에 모서리가 달아서 색이 바랬어요. 20년 전 교장으로 승진했을 때 남편이 선물한 가계부였습니다. 당시엔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저 오래된 공책이었어요.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엔 지은의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04년 9월 15일 태수 사업 자금 도템 500만 원. 그 밑으로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2005년 설날 명절 비용 총 80만 원. 2006년 추석 명절 비용 총 95만 원. 2007년 3월 태수비 청산 보탬 300만 원. 2008년 6월 민수 학원비 50만 원. 지은은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손끝이 종이를 스치는 감촉이 낯설었습니다. 오랜만에 펼쳐본 가계부였으니까요.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명절 비용, 조카들 축하금, 경조사비, 병원비 보탬. 매년 늘어나는 금액들이 지은의 글씨로 정확하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았나?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지은은 35년간 교장으로 일하면서 예산 집행과 회계 관리를 해왔습니다. 숫자 앞에서 실수한 적이 없었어요. 가계부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거실에서 성우가 불렀어요. 여보, 차 좀 줘. 지은은 대답하지 않고 부엌으로 갔어요.
찻주전자에 물을 받아 끓이고 녹차 티백을 넣었습니다. 찻잔에 따르는 동안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성우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찻잔을 건네자 고맙다는 말도 없이 받아 마셨어요. 30년을 함께 산 부부였고 고맙다는 말은 이제 생략되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지은은 옆에 앉았어요. 무릎을 주무르면서 TV 화면을 봤지만 내용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성우가 물었어요. 명절 준비 다 됐어? 내일 장 보러 가야죠. 태순애도 온대. 민수 취직했다며? 네, 축하금 준비했어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많이 도와줬으니까 당연히 잘 됐지. 태수도 고마워하더라.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릎을 계속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고마워한다고 했나? 태수는 전화할 때마다 형수님 덕분이라는 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게 진짜 감사인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인 인사말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지은은 자꾸 가계부가 떠올랐어요. 서랍 속에 놓인 초록색 공책, 20년치 숫자가 빼곡한 그 기록. 왜 갑자기 신경이 쓰이지? 원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이었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명절 준비도 축하금도 병원비 보탬도 큰 집이니까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따라 손끝이 자꾸 저렸고 무릎이 유난히 아팠습니다. 밥을 차리고 성우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성우는 TV를 보면서 밥을 먹었고 지은은 조용히 반찬을 집어 먹었습니다. 내일 장 보러 갈 때 나도 같이 갈까? 성우가 물었어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다녀올게요. 무거운 거 들면 힘들잖아. 택시 타고 갈 거예요. 성우는 그래. 라고 하고 다시 TV를 봤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안방으로 돌아왔을 때 지은은 또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계부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봤어요. 펼치지 않았어요. 그냥 표지만 봤습니다. 20년. 그 세월이 이 한 권의 공책 안에 들어있었어요. 지은의 손가락이 표지를 쓰다듬었습니다. 모서리가 닳아서 거칠었어요. 성우가 샤워를 마치고 나와 물었습니다. 뭐 보고 있어? 옛날 가계부요. 왜 갑자기? 추억 정리하려고? 지은은 웃었어요. 대답 대신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성우는 더 묻지 않고 침대에 누웠어요. 곧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은 가계부를 펼쳤어요.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숫자들이 지은을 올려다봤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결혼식장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향수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백합과 장미가 섞인 듯한 달콤한 향이었지만 지은에겐 너무 진했습니다. 손에 든 축의금 봉투가 축축하게 느껴졌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던 걸까요? 형수님, 여기요. 태수의 목소리였어요. 피로 현장 입구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옆엔 경미가 서 있었고 그 뒤로 친척들이 모여 있었어요. 지은은 성우와 함께 걸어갔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표정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교장으로 일하면서 익힌 습관이었어요. 아파도 걸음은 똑바로 걷는 것. 어서 오세요, 형님. 경미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화려한 스카프와 큰 귀걸이가 조명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축하해요. 지은이 축의금을 건넸어요. 경미는 받으면서 봉투를 살짝 만져봤습니다. 두툼한 느낌을 확인하는 듯한 손길이었어요. 형님은 항상 이렇게 챙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말은 고맙다고 했지만 시선은 이미 다음 하객에게로 향하고 있었어요. 피로 현장 안은 시끄러웠습니다. 식사하는 소리, 대화 소리, 배경음악이 뒤섞여 웅성거렸어요. 지은은 성우와 함께 친척들이 앉은 테이블로 갔습니다. 형수님, 여기 앉으세요. 태수가 자리를 권했어요.
테이블엔 이미 몇몇 친척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태수의 사촌 형제들, 그들의 배우자들, 다들 반갑게 인사했지만 지은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지은은 음식을 입에 넣었지만 맛이 잘 느껴지지 않았어요. 무릎이 계속 쑤셨고 손목도 저렸습니다. 포크를 드는 손에 힘이 잘 안 들어갔어요. 태수가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자, 다들 한잔합시다. 오늘 우리 조카 결혼하는 날이니까. 사람들이 잔을 들었어요. 지은은 물잔을 들었습니다. 술은 오래전부터 마시지 않았어요. 첫 잔이 돌고 두 번째 잔이 돌았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원래 술을 마시면 금방 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수님, 요새 어떠세요? 태수가 물었어요. 지은은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건강은요? 저번에 보니까 좀 힘들어 보이시던데. 괜찮아요. 나이 드시니까 이것저것 챙기셔야 해요. 지은은 대답하지 않고 물을 마셔요. 태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나저나 형수님, 요즘 숫자 자꾸 헷갈리시죠?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지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물잔을 든 채로 태수를 봤어요. 태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술기운에 상기된 얼굴로 농담처럼 말했어요. 저번에 축의금 정리하실 때 보니까 2번 세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해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우리 어머니도 요새 그러셔. 가벼운 농담처럼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어요. 지은은 웃었습니다. 입가만 살짝 올라간 미소였어요. 그랬나요?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형수님도 이제 좀 쉬셔야 해요. 큰일은 저희가 도와드려야죠. 태수가 소주를 한 잔 더 마셨습니다. 경미가 옆에서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요, 형님. 요새 명절 준비하시는 거 보면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저희가 좀 분담해야 하는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도와준 적은 없었어요. 지은은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태수가 또 말했습니다. 그리고 형수님, 재산 관리 같은 것도 이제 좀 신경 쓰셔야 해요. 형님,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지은의 등이 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요새 보이스피싱도 많고 그러니까 저희가 좀 도와드리면 어떨까 해서요. 태수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재산 관리? 지은은 며칠 전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태수가 집에 놀러 왔을 때였어요. 차를 마시면서 태수가 말했습니다. 형수님, 요새 은행 이자 너무 낮지 않아요? 그런가요? 제가 요새 좀 알아봤는데 다른 데 투자하시면 훨씬 수익이 좋아요. 제가 아는 곳이 있거든요. 됐어요. 아니, 형수님, 진짜 괜찮은 곳이에요. 제가 직접 관리해드릴 수도 있고요. 지은은 그때 웃으며 거절했어요. 고맙지만 괜찮아요. 지금도 충분해요. 태수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흘 전이었어요. 지금 피로 현장에서 태수가 또 그 말을 꺼내는 걸 보니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형수님, 생각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만 지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지은도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어요. 성호가 물었습니다. 먼저 갈까? 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지은은 창밖을 봤어요. 거리에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성우는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태수 말이 좀 그랬지? 성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가요? 숫자 헷갈린다고 한 거. 농담이었겠지만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성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불편한 이야기는 그냥 넘어가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집의 냄새, 30년을 산 집. 지은은 신발을 벗고 안방으로 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지웠어요. 거울 속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선 성호가 벌써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천장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숫자를 헷갈린다. 태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재산 관리를 도와드리겠다. 지은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 창가에 섰어요.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어둠뿐이었습니다. 지은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숫자를 헷갈린다고? 혼잣말이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이후로 열흘이 지났어요. 그 사이 태수에게서 전화가 2번 왔습니다. 처음엔 수진이 병원비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민수 취직 축하 감사 인사였어요. 형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형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민수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요. 지은은 그저 괜찮다고 했어요. 식구끼리 당연한 거죠. 형수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지은은 한참 수화기를 바라봤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진심일까? 아니면 습관적인 말일까?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은은 시장에 가서 장을 봤어요. 떡, 나물, 전 부침 재료. 카트가 무거워서 밀기가 힘들었습니다. 손목이 저렸지만 참았어요.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 때 지은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영수증에 찍힌 금액을 봤어요. 35만 2천 원. 작년보다 많았습니다. 물가가 올랐으니 당연한 일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짐을 풀면서 지은은 영수증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작년 영수증을 꺼냈어요. 29만 8천 원. 재작년 것도 찾았습니다. 26만 7천 원.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태수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이번 명절 때 우리 집 사람들 다 갈게요. 민수 여자친구도 데려가도 될까요?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형수님 집이 제일 편하거든요. 전화를 끊고 지은은 메모했어요. 민수 여자친구 포함 1명 추가. 식사 준비량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떡 1판 더, 나물 2가지 더, 전 부침 양 늘리기. 계산을 마치고 지은은 펜을 내려놓았어요. 손목이 옥신거렸습니다. 며칠 뒤 시댁 친척 모임이 있었어요. 성우의 사촌 형제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작은 식당을 빌려서 저녁을 먹는 모임이었어요. 지은은 성우와 함께 갔습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태수의 사촌형 재민이 말했어요. 요새 주변에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 진짜 많던데 다들 조심하셔야 해요. 맞아요. 우리 동네도 한 분이 당하셨대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재민이 지은을 봤어요. 형수님도 조심하셔야 해요. 혼자 계실 때 전화 오면 절대 받지 마시고. 네, 조심할게요. 아니, 그것보다 형수님 나이에 혼자 계시면 위험하지 않나요? 재민의 아내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요새는 자녀들이 재산 관리 좀 해드려야 해요. 지은은 물을 마셨어요. 찬물이 목으로 넘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태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형수님, 저희가 좀 도와드려야 하는데. 같은 말이었어요. 결혼식 때 들었던 그 말.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성우는 아직 주차하느라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불을 켜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가계부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꺼내서 거실 식탁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 스탠드를 켰습니다. 노란 불빛 아래 초록색 가계부가 놓여 있었어요.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천천히 넘겼어요. 2004년 9월 15일 태수 사업 자금 도템 500만 원. 지은은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옆에 백지를 놓고 펜을 들었어요. 500만 원 적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5년 설날 명절 비용 80만 원. 80만 원 적었어요. 2007년 3월 태수비 청산 보탬 300만 원. 300만 원. 손이 움직였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숫자를 옮겨 적었어요. 명절 비용, 축하금, 병원비 보탬, 학원비 지원. 20년치 기록이 백지 위에 옮겨졌습니다. 지은의 손끝이 종이를 스쳤어요.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어요. 2010년, 2012년, 2015년. 숫자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2018년 민수대학 등록금 도템 200만 원. 2020년 수진이 유학 준비 지원 150만 원. 2022년 명절 비용 310만 원.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옮겨 적었을 때 지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계산기를 들었어요. 하나하나 더했습니다. 500점, 80점, 300점, 200점, 150점. 숫자가 화면에 떴어요. 2367만 원. 지은은 계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계산했어요. 혹시 잘못 입력했을까 싶어서. 똑같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2367만 원. 지은은 백지를 봤어요.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이 지은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계산하지 않았을 때는 몰랐어요. 그냥 조금씩 도와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식구끼리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의 손끝이 백지 위를 천천히 따라갔어요. 2004년부터 2024년까지 20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우가 들어왔어요. 여보, 불도 안 켜고 뭐 해?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성우가 거실로 왔습니다. 식탁 위에 가계부와 백지를 봤어요. 뭐 하는 거야? 계산했어요. 뭘? 지은은 백지를 성우에게 밀었습니다. 성우는 숫자들을 봤어요. 한참 보다가 멈췄습니다. 이게 우리가 태순애한테 도와준 거? 네, 많이 도와줬구나. 성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래도 식구끼리 당연한 거 아니야?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지은은 혼자 남았습니다. 백지 위의 숫자를 다시 봤어요. 2367만 원. 그 밑에 지은은 천천히 적었습니다. 태수의 감사 인사, 형수님 덕분에. 펜을 들고 한참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또 적었습니다. 태수의 요청, 재산 관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문장을 나란히 놓고 봤어요. 고맙다는 건지 아니면 더 달라는 건지. 지은의 눈빛이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차갑게. 스탠드 불빛 아래 지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그림자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은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숫자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지은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숫자를 헷갈린다고 했지. 혼잣말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어요. 명절 사흘 전이었어요. 지은은 부엌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시금치를 씻는 찬물이 손끝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물이 차가웠지만 손목의 저림보다는 나았습니다. 성우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지은은 나무를 채반에 담고 물기를 털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계부는 그대로 있었어요. 그 위에 며칠 전 계산했던 백지가 접혀 있었습니다. 2367만 원. 지은은 백지를 꺼내 펼쳤어요. 숫자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가계부를 덮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지은이 지은을 봤습니다. 67세, 은퇴한 교장, 평생 숫자 앞에서 실수한 적 없는 사람. 지은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차갑고 조용한 미소였습니다. 명절 이틀 전, 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형수님, 저 내일 잠깐 들러도 될까요? 형님 뵙고 싶기도 하고. 그러세요. 네. 그럼 저녁 때 갈게요. 전화를 끊고 지은은 냉장고를 확인했습니다. 반찬이 충분했어요. 다음 날 저녁, 태수와 경미가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경미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형님, 이거 드시라고요. 고마워요. 들어와요. 태수는 성우와 악수를 했습니다. 형님, 건강하시죠? 응. 잘 있어.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지은은 차를 내왔습니다. 녹차, 향이 은은하게 퍼졌어요. 태수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형수님 차는 역시 맛있어요. 그냥 티백인데요. 그래도 형수님이 타주시니까 다르죠. 경미가 웃었어요. 거실을 둘러보면서 말했습니다. 형님, 댁은 항상 깨끗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관리하세요? 그냥 조금씩 하는 거예요. 한참 일상적인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날씨, 건강, 조카들 근황. 그러다 태수가 화제를 돌렸어요. 형수님, 요새 뉴스 보셨어요? 보이스피싱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네, 봤어요. 우리 회사 부장님도 당하셨대요. 몇 천만 원 날렸다고. 성우가 혀를 찼습니다. 조심해야겠네.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은을 봤어요. 그러니까요. 특히 형수님 같은 경우엔 더 조심하셔야 해요. 제가요? 네. 형수님 나이에 혼자 통장 관리하시면 위험하잖아요. 지은은 차를 마셨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경미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형님. 요새는 자녀들이 좀 도와드려야 하는데. 형님, 자녀분들은 다 멀리 계시잖아요. 지은의 딸과 아들은 서울과 부산에 살았어요. 명절에만 오는 정도였습니다. 태수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형수님. 제가 요새 재테크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래요? 네. 형수님 통장 이자 지금 얼마나 나와요?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계속 말했어요. 요새 은행 이자는 정말 낮아요. 제가 아는데 투자하시면 훨씬 나은데. 됐어요.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수는 잠시 멈췄어요. 그러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형수님 돈을 가지겠다는 게 아니라 진짜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알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관리해드리면 형수님도 편하시고. 성우가 끼어들었어요. 태수야,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 형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지은은 찻잔을 들었어요. 차가 식어 있었습니다. 경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저희가 이상한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진심으로 걱정돼서 그래요. 걱정 고마워요. 특히 형님, 요즘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저번에 보니까 숫자 헷갈리시는 것도 그렇고. 숫자,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지은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태수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형수님이 실수하시면 안 되잖아요. 중요한 건 제가 대신. 그래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조용했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태수와 경미가 동시에 지은을 봤습니다. 네. 지은은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제가 요즘 정말 헷갈려서요. 그러시죠? 태수의 목소리에 기대가 섞였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절 준비하다 보면 숫자가 자꾸 안 맞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봐요.
경미가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도와드려야죠. 지은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니니까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아, 네, 물론이죠. 태수는 만족스러운 얼굴이었어요. 형수님이 편하실 때 말씀만 하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고마워요. 차를 다 마시고 태수 부부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명절 때 봬요, 형수님. 응, 그래요.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문을 닫는 순간 지은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성호가 물었습니다. 진짜 태수한테 맡길 거야?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부엌으로 갔습니다. 찻잔을 씻으면서 지은은 창밖을 봤어요. 태수 부부의 차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편하게 생각하겠지. 지은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내가 순순히 딸을 거라고. 찻잔을 헹구는 물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또 가계부를 펼쳤어요. 숫자들을 봤습니다. 20년치 기록. 손끝으로 한 줄 한 줄 따라가면서 지은은 생각했어요. 2,300만 원. 그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어요. 돈은 돌려받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가지만 확실히 하고 싶었어요. 고맙다는 말, 진심 어린 감사, 형식적이지 않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그 한마디. 하지만 태수는 고맙다고 하면서도 더 달라고 했어요. 재산 관리를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게 감사야? 아니면 욕심이야? 지은은 가계부를 덮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가족 단체방을 열었어요. 성우, 태수, 경미, 조카들까지 다 들어있는 방이었습니다.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화면을 눌렀습니다. 제가 숫자를 자주 헷갈린다니.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적었어요. 앞으로 명절 비용과 경조사는.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시 적었습니다. 태수 씨가 맡아주세요. 완성된 문장을 봤어요. 지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보내지 않았어요. 휴대폰 화면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지은의 숨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고르고 차분한 숨소리. 35년간 교장으로 일하면서 배운 것이 있었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 계획을 조용히 세우는 것, 그리고 실행할 때는 망설이지 않는 것. 지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미소였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미소. 명절 당일 아침이었어요. 지은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였어요. 보통은 7시면 일어나 부엌으로 가곤 했는데 오늘은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서 성호가 뒤척였어요. 일어나야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 오는데.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천장을 봤습니다. 성호가 일어나 앉았어요. 준비 안 해? 안 해요. 뭐? 지은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어요. 침대에서 내려와 거실로 갔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어요. 가족 단체방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작성해둔 메시지가 그대로 있었어요. 제가 숫자를 자주 헷갈린다니. 앞으로 명절 비용과 경조사는 태수 씨가 맡아주세요. 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 머물렀습니다.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눌렀습니다. 전송됨. 메시지가 단체방에 올라갔어요. 지은은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성우가 뒤에서 물었어요. 뭐 한 거야? 메시지 보냈어요. 무슨? 지은은 휴대폰을 성우에게 건넸습니다. 성우가 화면을 봤어요. 한참 보다가 지은을 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대로예요. 앞으로 명절은 태수가 준비하는 거예요. 농담이지? 지은은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고 우유를 꺼냈습니다. 컵에 따르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어요. 농담 아니야. 성호가 따라왔습니다. 여보, 사람들 몇 시에 온다고?
준비도 안 했는데. 전 안 해요. 진짜야? 지은은 우유를 마셨어요. 차갑고 부드러운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네. 성우는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어요. 1시간 뒤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경미였어요. 형님, 단톡방 메시지 뭐예요? 농담이시죠? 아니요. 네, 전 오늘 준비 안 해요. 형님,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제가 숫자를 헷갈린다고 하셨잖아요. 중요한 일은 제가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형님, 명절 준비는 중요한 일이니까 태수 씨가 하시는 게 맞죠. 경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형님, 지금 사람들 다 오는데 어떡하라고요? 태수 씨가 준비하시면 되죠. 형님, 진짜 이러실 거예요? 네. 지은은 전화를 끊었어요. 곧바로 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다시 울렸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3번째 울렸을 때 성우가 말했습니다. 받아봐. 싫어요. 여보. 지은은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렸어요. 진동만 느껴졌습니다. 화면에 태수의 이름이 계속 떴어요. 5번, 6번, 7번. 지은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창밖을 봤어요. 날씨가 맑았습니다. 정오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성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태수와 경미가 서 있었어요. 손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형님, 태수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얼굴이 붉었습니다. 화가 난 건지 당황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형수님, 대체 무슨 일이세요? 지은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오늘 명절인데 왜 준비를 안 하신 거예요? 제가 메시지 보냈잖아요. 그게 농담인 줄 알았죠. 지은은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농담 아니에요. 경미가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지금 사람들 다 오는데 어떡하라고요? 우리가 뭘 준비해요? 그건 태수 씨가 알아서 하셔야죠. 형님, 태수가 앞으로 다가왔어요. 형수님, 진짜 이러실 겁니까? 네. 왜요? 대체 제가 뭘 잘못했어요? 지은은 태수를 봤어요. 잘못한 건 없어요. 다만 제가 숫자를 헷갈린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중요한 일은 제가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태수의 입이 다물어졌어요. 지은은 계속 말했습니다. 명절 준비는 중요해요. 음식양, 비용, 사람 수 계산 다 숫자잖아요. 형수님, 제가 헷갈려서 실수하면 어쩌려고요. 차라리 태수 씨가 하시는 게 나아요. 침묵이 흘렀어요. 경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농담 그만하시고 도와주세요. 우리가 뭘 어떻게 준비해요? 마트 가세요. 장 보시고. 형님, 지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저도 처음엔 다 배워서 한 거예요. 태수 씨도 하시면 돼요. 태수가 주먹을 쥐었어요. 형수님, 대체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럼 왜? 지은은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꼿꼿하게 섰어요. 전 숫자를 헷갈리는 사람이에요. 태수 씨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그냥 그러니까 중요한 일은 제가 하면 안 돼요. 실수할까 봐요.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성호가 중재하려 했습니다. 여보, 일단 오늘만이라도. 안 돼요. 지은이 성호를 봤어요. 제가 또 헷갈리면 어쩌려고요? 성호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경미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럼 어떡해요?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사실대로 말하세요. 제가 숫자를 헷갈려서 준비 못한다고. 형님, 지은은 다시 소파에 앉았어요. 가세요. 마트 문 닫기 전에 서두르셔야 할 거예요. 태수가 입을 벌렸다 다물었어요.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경미가 태수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가요. 일단 장부터 봐야죠. 태수는 지은을 노려봤어요. 하지만 지은은 그저 찻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어요. 오후 내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척들이었어요. 형수님, 오늘 어디 아프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럼 왜 준비를? 제가 숫자를 헷갈려서요. 태수가 준비할 거예요. 네. 같은 대답을 여러 번 반복했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고 정중했어요. 저녁 무렵 태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형수님, 제발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다 불만이에요. 지은은 답장했어요. 전 숫자를 헷갈리는 사람이라 중요한 일은 맡으면 안 돼요. 태수의 답장이 즉시 왔습니다. 형수님, 농담 그만하시고요. 지은은 답장하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성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후회하네.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태수가 많이 당황했을 텐데. 그래야죠. 정말 계속 이럴 거야? 지은은 성호를 봤어요. 네. 성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다시 창밖을 봤어요. 노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무릎은 여전히 아팠고 손목도 저렸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지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작지만 진짜 미소였습니다. 명절 당일 오후 3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성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은의 딸 수정이와 사위가 서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정이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손에 과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음식 준비는요? 거실을 둘러보는 수정이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웠어요. 지은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수 삼촌이 준비할 거야. 네. 수정이가 성호를 봤어요. 성호는 그냥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신데 왜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 지은은 차를 마셨어요. 숫자를 헷갈려서. 수정이는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뭔가 계획이 있는 얼굴이었으니까요. 4시쯤 태순의 가족이 도착했어요. 차 트렁크가 열리고 마트 봉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태수와 경미, 민수와 그의 여자친구까지 4명이 짐을 날랐어요. 경미의 얼굴은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형님, 부엌 좀 써도 되죠?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그러세요. 경미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봉지를 식탁 위에 쏟아붓는 소리가 거칠었어요. 태수는 거실에 섰습니다. 지은을 봤어요. 말없이. 지은도 태수를 봤습니다. 똑같이 말없이. 태수가 먼저 시선을 돌렸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걸 언제 다 해? 경미의 목소리였습니다. 일단 전부터 부치자. 태수가 대답했어요. 부침가루가 부족한데요? 있는 걸로 해. 양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쩌라고. 태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부엌에서 칼질하는 소리, 물 끓는 소리, 프라이팬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였어요. 지은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창밖을 봤어요. 5시쯤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재민 부부, 성우의 사촌 형제들, 조카들. 거실이 사람들로 채워졌어요. 형수님, 건강하시죠? 네, 괜찮아요. 오늘 음식은 태수가 준비하고 있어요. 재민의 아내가 부엌을 힐끔 봤습니다. 아, 그래요? 목소리에 의아함이 묻어났어요. 사람들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지은은 평소처럼 차를 내왔어요. 그것만 했습니다. 부엌에선 여전히 소란스러웠어요. 접시 어디 있어요? 경미가 외쳤습니다.
찬장. 성호가 대답했어요. 어느 찬장요? 왼쪽.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뭔가 떨어뜨린 소리였어요. 사람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수정이가 일어났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경미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목소리는 괜찮다고 했지만 표정은 괜찮지 않았어요. 6시가 되어서야 상이 차려졌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늦었어요. 식탁 위엔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전, 나물, 탕, 과일.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저는 평소의 절반 정도였고 나물은 3가지뿐이었습니다. 탕은 간이 안 맞는지 국물 색이 옅었어요.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어요. 평소엔 음식을 칭찬하는 소리가 먼저 나왔는데 오늘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민이 전을 집어먹었어요. 씹다가 멈췄습니다. 간이 좀 싱겁네. 작은 목소리였지만 조용한 식탁에선 모두 들렸어요. 경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죄송해요. 급하게 준비하느라. 아니, 괜찮아요. 재민이 얼른 말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졌어요. 태수는 밥을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어요. 민수의 여자친구가 나물을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애써 밝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2번은 짚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어색하게 이어졌어요. 평소 같으면 이야기 소리, 웃음소리로 떠들썩했을 텐데 오늘은 젓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입맛은 없었지만 천천히 씹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설거지는 경미와 수정이가 함께 했어요. 태수는 거실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재민이 다가왔습니다. 태수야,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아니, 형수님이랑 뭐 있었나?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재민의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그러게요. 마트에서 얼마나 썼대요. 사람들의 속삭임이 들렸어요. 태수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부엌에선 경미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다신 못하겠어요. 진짜, 고모. 힘드셨죠? 수정이가 위로했습니다. 힘든 정도가 아니에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경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8시쯤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 먼저 갈게요. 재민 부부가 먼저 나갔어요. 수고하셨어요. 인사는 했지만 태수를 보는 시선이 이상했어요. 동정인지 비웃음인지 알 수 없는 시선. 다른 친척들도 떠났습니다. 평소보다 빨리 끝난 명절이었어요. 9시 태순의 가족만 남았습니다. 민수와 여자친구는 먼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수가 지은 앞에 섰습니다. 형수님, 지은은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수고했어요. 형수님,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가요? 오늘 이 꼴이 뭡니까? 사람들이 다 뭐래요. 제가 뭘 했는데요? 형수님이 안 하셔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은은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전 숫자를 헷갈리는 사람이에요. 태수 씨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중요한 일은 제가 하면 안 되죠. 실수할까 봐요. 태수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형수님, 농담 그만하시고. 농담 아니에요. 지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앞으로도 명절은 태수 씨가 준비하세요. 형수님, 전 숫자를 헷갈리니까요. 태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경미가 다가왔습니다. 형님, 진짜 이러실 겁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건 없어요. 지은이 일어났습니다. 다만 제가 능력이 안 되니까. 이제 태수 씨가 하시는 게 맞아요. 형님, 가세요. 민수 기다리잖아요. 태수는 할 말을 잃은 채 서 있었어요. 한참 뒤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뒤돌아봤어요. 형수님, 후회하실 겁니다.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어요. 성우와 수정이 사위만 남았습니다. 수정이가 물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태수 삼촌이랑 뭐 있었어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수정이는 더 묻지 않았어요. 밤 11시 수정이네도 떠났습니다. 지은과 성우만 남았어요. 설거지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경미가 급하게 한 설거지라 제대로 안 된 그릇들이 많았어요. 지은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씻었어요. 손목이 저렸지만 계속했습니다. 성호가 옆에 섰어요. 내가 할게. 괜찮아요. 후회 안 해. 지은은 그릇을 헹구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태수가 화났어. 알아요. 그래도 괜찮아? 지은은 설거지를 멈추고 성호를 봤어요. 괜찮아요. 이제 시작이니까. 성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지은은 손을 닦았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67세의 얼굴이 거울 속에 있었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지은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알겠지. 혼잣말이었습니다. 숫자를 헷갈리는 사람이 누군지. 명절 이후 한 달이 지났어요. 그 사이 태수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단체방 메시지도. 지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손목 저림이 심해져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했어요. 손목을 많이 쓰셨나 봐요. 당분간 무리하지 마세요. 네,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하루 3번 먹는 진통제였어요. 무릎도 검사했어요. 퇴행성 관절염 초기 단계라고 했습니다. 수술까지는 아니지만 관리는 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은은 생각했어요. 이제 쉬어도 되는 건가? 버스 창밖으로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2월 중순, 성우의 생일이었어요. 친척들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작은 식당을 예약했어요. 성우가 직접 예약했습니다. 오후 6시 식당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이미 몇몇이 와 있었습니다. 재민 부부, 성우의 사촌 형제들, 형님, 생일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지은은 성우 옆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도착했어요. 6시 반, 태수와 경미가 들어왔습니다. 지은과 눈이 마주쳤어요. 태수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형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응, 왔구나. 태수는 테이블 반대편에 앉았어요. 지은과 최대한 멀리. 음식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가벼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술이 한두 잔 돌았어요. 재민이 말했습니다. 형님, 70인데도 정정하시네요. 아직 멀었어요. 요새 건강 관리 어떻게 하세요? 그냥 산책하고. 그래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태수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술만 마셨습니다. 경미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그만 마셔요. 괜찮아. 태수의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7시쯤 분위기가 조금 풀렸어요. 재민의 아내가 물었습니다. 다음 명절은 또 태수 씨가 준비하시나요?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태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경미가 얼른 말했어요. 그건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저번에 힘들어 보이시던데. 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수가 술잔을 들었어요. 단숨에 비웠습니다. 성우가 화제를 돌리려 했어요. 다들 요새 어때요? 일은. 하지만 태수가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응. 형수님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성우가 멈췄어요. 무슨 말? 명절 준비 말이에요. 형수님이 계속 안 하시겠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지은은 물을 마셨습니다. 성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태수야, 오늘은 그냥 형님,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해요. 태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번 명절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다 뭐래요. 태수야, 아니, 형수님, 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태수가 지은을 봤어요. 지은은 여전히 물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숫자를 헷갈린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그냥 한 말이고. 그냥 한 말이요? 지은이 물잔을 내려놓았어요. 재산 관리를 맡겠다는 것도 그냥 한 말인가요? 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제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셨잖아요. 숫자를 헷갈린다고. 형수님, 그게 아니라 그럼 뭔가요? 지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어요. 태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형수님이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감사해요? 지은이 웃었어요. 차갑게. 얼마나요? 얼마나 감사한데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가방을 꺼냈어요. 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초록색 공책이었어요. 낡고 모서리가 다른 공책.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봤어요. 뭔데요? 재민이 물었습니다.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2004년 9월 15일 태수 사업. 자금. 도템 500만 원. 지은의 손가락이 글씨를 짚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태수가 공책을 봤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형수님, 20년간 제가 기록한 거예요. 지은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05년 설날, 명절 비용 80만 원. 또 넘겼어요. 2007년 3월, 태수 씨 비청산 보탬 300만 원. 손가락이 한 줄 한 줄 따라갔습니다. 2008년 6월, 민수 학원비 50만 원. 2010년 추석, 명절 비용 120만 원. 2012년 12월, 수진이 입원비 보탬 80만 원.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만 울렸어요. 사람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태수의 손이 떨렸어요. 지은은 계속했습니다. 2015년 3월, 민수대학 등록금 150만 원. 2018년 설날, 명절 비용 250만 원. 2020년 9월, 수진이 유학준비 150만 원. 마지막 페이지까지 넘겼어요. 2024년 추석, 명절 비용 310만 원. 공책을 덮었습니다. 지은의 눈이 태수를 봤어요. 총 2,367만 원이에요. 침묵.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태수의 입술이 떨렸어요. 형수님, 저희가 몰랐어요. 몰랐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매번 고맙다고 하셨잖아요. 형수님 덕분이라고. 그건 그럼 알았던 거 아닌가요?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경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저희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진심이에요. 지은이 경미를 봤어요. 그런데 재산 관리를 맡겠다고 하셨죠? 그건 제가 숫자를 헷갈린다면서요. 경미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은은 다시 태수를 봤어요. 태수 씨. 네, 제가 정말 숫자를 헷갈렸다면. 손가락이 공책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이 기록은 뭔가요? 태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지은이 일어섰습니다. 공책을 집어들었어요. 35년간 교장으로 일하면서 예산 집행하고 회계 관리했어요. 단 한 번도 숫자 앞에서 실수한 적 없어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지은이 태수를 똑바로 봤어요. 숫자를 헷갈린다고 하셨죠? 형수님, 그리고 재산 관리를 맡겠다고요? 태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공책을 가방에 넣었어요. 앞으로 명절은 태수 씨가 준비하세요. 경조사도요. 형수님, 제발, 전 이제 안 해요.
지은이 성우를 봤습니다. 먼저 갈게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은은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식당을 나가기 전에 뒤돌아봤어요. 태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경미는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이 없었어요. 지은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밖은 추웠어요. 2월의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지은은 걸었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천천히 걸었어요. 손목도 저렸고 무릎도 쑤셨지만 마음만큼은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가방 속 공책이 묵직했어요. 20년치 기록 2,367만 원. 하지만 이젠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증거였어요. 존엄의 증거. 버스가 왔어요. 지은은 천천히 올라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거리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지은은 창밖을 봤습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숫자를 헷갈리는 사람한테 재산 관리를 맡기려 하셨나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지은의 입가에 미소가 남아 있었어요. 차갑지만 만족스러운 미소.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그날 이후 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었어요. 한 번만, 형수님, 죄송합니다. 짧은 사과였습니다. 지은은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태수는 더 말하지 않았고, 지은도 묻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그 뒤로 연락은 없었습니다. 3월이 왔어요. 손목 저림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약을 꾸준히 먹고 무리하지 않았더니 통증이 줄었어요. 무릎은 여전했지만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지은은 산책을 시작했어요.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 유모차를 끄는 젊은 부부. 지은은 그들을 봤어요. 그냥 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봄바람이었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4월 초 단체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태수였습니다. 다음 주말에 우리 집에서 조촐하게 모이려고 합니다. 형님, 형수님도 오시면 좋겠습니다. 지은은 메시지를 읽었어요. 한참 봤습니다. 성우가 물었어요. 갈 거야? 당신은요? 나야 형제니까 가야지. 지은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전 안 갈게요. 그래? 네. 성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주말, 성우 혼자 갔어요. 지은은 집에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었어요. 오랜만에 펼친 소설이었습니다. 오후 5시쯤 성우가 돌아왔어요. 다녀왔어. 어땠어요? 조용했어. 성우는 그게 전부였어요. 지은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5월이 되었어요.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수정이가 손자를 데리고 왔어요. 5살 남자아이였습니다. 할머니, 그래. 왔니? 손자는 거실을 뛰어다녔어요. 지은은 부엌에서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과일을 깎고 주스를 따랐어요. 손목이 조금 아팠지만 괜찮았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었어요. 명절 준비처럼 몇 시간씩 서 있지 않아도 되니까요. 손자와 놀아주면서 지은은 웃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오후 4시 수정이네가 돌아갔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응, 너희도. 문이 닫혔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어요. 지은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5월의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어요. 어린이날 연휴였습니다. 단체방에 태수의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이번 연휴에 우리 집에서 모이겠습니다. 음식은 제가 준비할게요. 답장들이 올라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지은은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냥 읽기만 했습니다. 성우가 물었어요. 이번엔 갈 거야? 아니요. 계속 안 갈 거야? 지은은 차를 마셨어요. 네. 성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족인데, 가족이니까 안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지은이 성우를 봤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제가 준비하는 게 이젠 당연하지 않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우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연휴 당일 성우는 혼자 갔어요. 지은은 집에 남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차를 끓였습니다. 녹차였어요. 향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찻잔을 들고 창밖을 봤어요. 5월의 하늘이 파랬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지은은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녁 6시 성우가 돌아왔어요. 다녀왔어. 어땠어요? 성우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저번보단 나았어. 그래요? 태수가 많이 연습한 것 같더라. 다행이네요. 사람들이 너 이야기했어. 지은은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뭐라고요? 형수님 건강은 어떠냐고. 언제쯤 다시 오시냐고.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건강하시다고만 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우가 물었어요. 후회 안 해? 지은은 웃었어요. 안 해요. 정말? 네. 가족들이랑 멀어지는 건 괜찮아? 지은은 창밖을 봤습니다. 멀어진 게 아니에요. 거리를 둔 거예요. 무슨 차이야? 멀어지면 돌아올 수 없지만 거리는 조절할 수 있어요. 성우가 지은을 봤어요. 지은은 계속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태수가 진짜로 감사하다고 말하면 그때 생각해 볼게요. 그럴 날이 올까? 모르죠. 지은이 성우를 봤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한데? 지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숫자를 세지 않아도 된다는 거요. 6월이 왔어요. 지은은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이었어요. 손목 상태를 확인했어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무리 안 하신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계속 이렇게 관리하세요. 네. 무릎도 체크했어요. 관절염은 그대로지만 악화되지 않았어요. 다행이네요. 운동은 꾸준히 하세요. 산책 같은 거요.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지은은 생각했어요. 많이 좋아졌구나. 손목을 만져봤습니다. 저림이 거의 없었어요. 무릎도 덜 아팠습니다. 몸이 회복되고 있었어요. 마음도 그랬습니다. 7월 어느 날 경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형님, 수진이가 취직했어요.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지은은 문자를 읽었어요. 한참 봤습니다. 답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축하해요. 짧게 보냈습니다. 경미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형님. 지은은 더 답장하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차를 끓였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단체방에 태수의 메시지가 또 올라왔어요. 이번 추석도 우리 집에서 모이겠습니다. 답장들이 올라왔습니다. 지은은 답장하지 않았어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이번엔 안 갈 거예요. 알았어. 성우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어요. 추석 당일 지은은 부엌이 아닌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성우가 출발 준비를 했어요. 갔다 올게. 네. 저녁은 밖에서 먹고 올게. 그러세요. 성우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있었어요. 바다에 대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은
화면을 봤습니다. 푸른 바다가 넓게 펼쳐져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오후 3시쯤 지은은 산책을 나갔어요. 공원까지 천천히 걸었습니다. 무릎이 약간 아팠지만 괜찮았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추석이니까요. 아이들이 뛰어놀았어요. 부모들이 웃었습니다. 지은은 그들을 봤어요. 부러운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냥 평온했어요. 1시간쯤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을 간단히 먹었습니다. 죽을 끓였어요. 호박죽이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8시쯤 성호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어땠어요? 성호가 소파에 앉았어요. 괜찮았어. 태수가 이제 제법 하더라. 다행이네요. 사람들이 또 물어봤어. 너 언제 오냐고.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성호가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지은은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안 해요. 정말? 지은이 성호를 봤어요. 이제 숫자 안 세도 되니까 참 좋아요. 성호는 웃었습니다. 그래,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밤이 깊었어요. 지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무릎이 조금 쑤셨지만 괜찮았습니다. 손목도 가끔 저렸지만 견딜만 했어요. 몸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마음은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지은은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산책을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차를 마셔야겠다고, 책도 한 권 가져가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니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끓였어요. 녹차를 우렸습니다. 찻잔에 따르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지은은 찻잔을 들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가을 햇살이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지은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는 온기가 느껴졌어요. 손목의 저림도, 무릎의 통증도 이젠 익숙했습니다. 아프지만 견딜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숫자를 세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명절 비용, 축하금, 병원비 보탬, 그 모든 숫자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지은은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손끝이 찻잔을 스쳤습니다. 따뜻한 도자기의 감촉, 부드러웠어요. 그리고 떨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